자, 해봅시다. 지금부터 배울 거는 물론 아이들이 배울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상한 이름들이 붙었어요. 뭐 합, 교, 차, 여 이런 말들이 붙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집합, 원소, 부분집합 이런 포함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집합들 사이에 연산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름 안에 이미 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합, 뭐 있다는 뜻이죠? 더 있다는 뜻이죠. 차, 뭐 있다는 뜻이야? 뺐다는 소리예요. 교, 무슨 뜻일까? 그렇죠, 만난다. 그렇죠? 우리 교정할 때 하는 그 흔히 쓰는 그 교자예요.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는 뭘까? 여는 거. 이거는 한자인데 여라는 뜻은 한자에서 반대.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 똘똘하시네요. 자,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교집합은 반대로, 차집합은 뺄셈으로, 여집합은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합집합은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합집합은 다 더해라 이거예요.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싹 몽땅. 그러면 교집합은 A, 교, B라는 이 녀석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들 사이에 공통 부분이 있어요. 딱 여기만 얘기해요. 교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어요. A, 차, B.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에서 B를 빼. 그럼 어떤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가 가지고 있는 걸 빼겠대. 그러면 얘를 빼면 남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순 A라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반대로 B에서 A를 뺐다면 여기가 될 거고 당연히 순 B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여집합은 C자예요. C자. 알파벳 C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가 있어요. 전체 집합을 우리는 흔히 U라고 표시를 하는데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해요. 그걸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합집합은 더하는 거, 교집합은 교차하는 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차집합은 뺀 거, 순A나 순B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여집합은 나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안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 A의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칙들이 등장을 해요. 다른 거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배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아이를 A 합 B를 B 합 A라고 썼어요. 지훈아, 될까 안 될까? 되죠? 그쵸? A랑 B를 더하나 B랑 A를 더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랑 얘를 비교 A라고 썼어요. 설마 될까 안 될까? 그쵸? A랑 B의 공통이나 B랑 A의 공통이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자, 하지만 얘는 안 되겠죠.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바꿀 것도 없죠. 자,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A와 B와
C의 합집합, 3개짜리 합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아이들을 내 맘대로 막 바꿨어요. 얘를 B 합 C 합 A라고 바꿨어. 그냥 될까 안 될까? 돼요? 질문형이야? 돼요. 대답이야, 질문이야? 돼요. 돼요. 그쵸? B하고 C하고 A를 더하나, A하고 B하고 C를 더하나, C하고 A하고 B를 더하나, 어차피 다 더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이렇게 서로 간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교환 법칙. 어서 많이 들어봤죠? 덧셈하고 곱셈에 있는 교환 법칙, 그게 성립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될까? 이 아이를 먼저 여기서 괄호를 쳤어. 될까 안 될까 정원아? 괄호를 내 맘대로 맞춰버렸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정말 안 돼. 되지 않나? 정원아? 장난인 거지? 근데 네, 돼요. 왜 돼요? 근데 저 괄호가 뭐예요? 먼저 더한다는 거 아니야? 먼저 더한다는 거. 중괄호여서 미안해 헷갈리겠다. 그리고 그냥 괄호. 그냥 괄호. 돼야 안 돼요. 자, B하고 C를 먼저 더하고 거기다가 A를 추가로 더했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헷갈리게 하는 거지? 괄호 법칙? 벌써 했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법칙이죠? 더하기 덧셈 법칙. 자,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이렇게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이런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괄호 법칙. 괄호 법칙. 먼저 계산하는 법칙. 먼저 계산한 법칙 뭐라고 불러? 이름이 있어, 이름이. 선. 먼저 선자에서. 이 나쁘지 않다. 네.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죠? 무슨 법칙이지? 얘네 무슨 법칙이지, 이거? 먼저 법칙. 우선 법칙.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거 알면 돼요. 그냥 괄호 있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다. 그거만 알면 돼. 그쵸?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 상관없다는 거 알아서 그러면 된 거지, 그치? 아니 어. 무슨 이름 뭐예요? 계산 효율 법칙.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법칙. 무슨 법칙? 무선수치. 결합 법칙이에요. 맞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더 이상 쓸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환은 그래도 위치라도 교환했잖아. 근데 결합 법칙은 솔직히 거의 쓰질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거야. 그냥 이런 거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합집합에서. 근데 이게 교집합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취향에 맞게 그냥 순서는 멋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들은 얘네들입니다. 오, 충격인데? 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좀 전에. 근데 내일 계약에서 지금 그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자, 중요한 건 이제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분배 법칙.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A랑 교, B, 합, 뭔 소리야? A 합, B 교, C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A 교, B 합, C. 흔히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면 A, B 더하기 B, A, C. 요건 아시죠? 그쵸? 똑같은 거야. 얘네가 곱하기 역할을 해주고 얘네가 요 연산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보면 서영아, 자 감각적으로 한번 가보자. 먼저 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쓸 거거든. 먼저 A랑 B랑 뭘 해야 될까? 분배 법칙을 떠올려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뭘 하면 좋을까? 배? 곱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역할을 얘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합집합이.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 그래서 A 합 B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합집합. 그래서 A 합 C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분배 법칙 떠올려봐. 여기다 이거 여기다 똑같이 써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 써주는 거야? 요 가운데 누구 있어? 얘 있잖아. 그쵸?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분배 법칙이. 처음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자, 지훈아.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뭐 써줘야 될까? A와 B의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는 A와 C에 뭐 쓰면 좋을까? 그렇죠. 혜민아! 네. 이제 여기다 뭐 쓸까? 합집합. 그렇죠. 잘하네요. 자, 이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아이를 그대로 써보면 B, C에서 이걸 그대로 표현해보면 B하고 C의 교집합이에요. 여기 교집합. 그리고 A와의 합집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이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와 B의 합집합. 그리고 A와 C의 합집합. 그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둘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이만큼이죠. 빨강 파랑이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얘랑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도 표현이 가능하듯이, 근데 우리가 매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 둘이 다를 때, 합, 교, 교, 합, 얘네들의 위치가 다를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을 떠올리셔서 A 합 B, A 합 C 둘은 교집합, A 교 B, A 교 C 둘은 합집합. 이걸로 연결해 준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합 B, A 합 C, A 교 B, A 교 C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자, 이렇게 합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있어요. 이들을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지금 여기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져요. 자, 우리가 그 부정이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얘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뒤바꿔 버릴 거예요. 여집합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뒤바꿔서 이렇게 갈 거예요. A를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과 서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얘는 교집합으로, B는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A와 B가 있는데 A의 여집합은 바깥쪽이고요. 요만큼이에요.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집합이니까 검은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는 부분들은 어디밖에 없어요? 딱 요만큼이죠. 여기서 여기가 검은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랑 동일한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드모르간의 법칙, 물론 교집합도 동일합니다. A, 여, 합, B, 여. 근데 이 아이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중요해져요.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 교집합 B 교집합 그렇죠. 그냥 안에 있는 걸 다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집합은 자기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여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얘가 또 다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지훈아, 얘는 뭘로 바뀔까? 그렇죠? 얘 그다음, 그렇지?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 이런 거 이름 까먹어도 돼. 기억 까먹지 마. 자, 이 아이들은 이 여집합 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가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꺼내는 건 너무 익숙한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거. 여집합을 털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시 여집합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상 그래서 이 여집합의 역할은 약간 반대로 만드는 서로 반대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차집합 볼게요. 이거는 지금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집합을, 이 아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교, B의 여집합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거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하고 A의 교집합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B의 여집합은 바깥쪽이거든요. B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인데 A하고의 교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A가 지금 요거고 B의 여집합이 지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어느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A차 B라는 건 A교 B의 여집합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알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아이들 만나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는 약간 모양이 얘랑 유사해요. 이쪽 계열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죠? 얘는 얘네들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차라는 녀석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드모르간이나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절대. 그래서 얘를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저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교,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정원아, 분배 법칙이 되죠? 어떻게 돼요? 분류 법칙이 돼요? 분배 법칙이 돼요. 피곤해? 뭘 두고 분배해요? 자,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인데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죠. 그쵸? 피곤해?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럼 내일 계약이어서 슬퍼서? 아니야. 왜 이렇게 침울해? 괜찮아? 배가 불러서? 식곤증? 아니요. 아니야. 그래요? 어떻게 돼요 이거? 혜인아, 어떻게 될까 이거? A 교집합 오! 가로 오! B 어. C 어! 합집합 어. B. 그치 정원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울적해? 아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 되게 좋다고? 너의 표정은 아닌데? 그래요, 알겠어요. 기분 되게 좋다고 할게요. 자, 혜리 잘했고. 예나야,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맞아요. 알게 됐으면 됐어. 설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A교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통인수로 묶는 것처럼 A교, A교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과정을 역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B의 여집합과 B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합집합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연습이 좀 진행이 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자, 서영아 잘 생각해봐. B라는 아이의 반대와 B라는 아이를 더해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거야. 전체가 있는데 전체에서 B가 있는데 B의 바깥 부분과 B 자체를 더해버렸어. 그럼 뭐가 될까요? 다 되겠지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뭘로 바뀌냐면 A 교 전체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지훈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하고 모든 것하고 A라는 아이의 공통 부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전체하고 A라는 아이의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될까? 전체 다 하고 A하고의 공통 부분. 어떻게 생각해봐? 되게 단순해. 전체와 A의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죠? 힘들어? 자, 전체하고 A하고의 공통 부분은 어디죠? 그냥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이 복잡한 식이 그냥 순수하게 A를 가리키게 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A가 맞는지 틀린지 구하세요. 이런 거다.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A라는 아이를 추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A, 교, B의 여집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집합은 그냥 나를 기준으로 나의 바깥쪽과 나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들에는 연산이 있듯이 약간 사칙연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합, 교, 차, 여집합이 약간 교집합의 곱셈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요. 합, 차, 곱셈, 여집합은 나눗셈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정의 의미를 좀 띠고 있고, 거기에 이 분배 법칙과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제가 좀 전에 요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외워야 될 거 딱 4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랑,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그게 A래.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A와 B의 합집합이 A래. 그러면 얘는 B가 A에 포함된다는 뜻이고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포함된대. 그럼 이 말은 B가 A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4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꽤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이어서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A차 B가 A 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녀석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통일시켜 줄까? 한쪽으로 통일시켜 줄게요. 이거 전부 다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으로 통일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걸로 바꾸게 되면 얘들 위치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자,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생각하고 A가 B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세요. A랑 B랑 교집합을 만들었어요. A랑 B랑 교집합이야. 어디에요? 여기죠.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그럼 당연히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A와 B의 합집합이니까 그게 B래요. 맞죠? 맞는 그림이잖아. A가 B에 포함돼야 A와 B의 합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그림이 반대였다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는데 맞는지 봅시다. A하고 B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여기거든요.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은 B인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이쪽도 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B라고 했잖아요. 그럼 틀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에서는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집합에 포함한 게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다시 B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에요. 정원아, 둘 중에 누가 더 넓어? 왼쪽, 오른쪽. 아, 색칠된 부분의 면적이 누가 더 넓어? 왼쪽. 왼쪽이 더 넓죠? 그러면 얘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색칠된 면적이. 그럼 얘가 이 부분 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맞는 표현이죠. 그죠? 얘가 여집합이 이거의 여집합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고요. 얘는 지금 요거로 색칠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A 여집합은 이거고요. B 여집합은 이거야. 누가 보더라도 이 색칠된 부분이 요 녀석의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원래 있는 그림을 A가 B에 포함되는 형태죠. 그렇죠? A가 B에 포함되는 형태일 때 이게 성립을 해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 당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것을 만족할 때라고 줄 거야. 이런 식의 표현으로. 다음 두 집합이 얘를 만족한다라고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벤달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 거냐? 교집합은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교집합과 합집합 중에 상식적으로 교집합이 작겠죠. 왜냐하면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니까. 합집합은 바깥쪽이니까 더 크겠죠. 그래서 교집합에 A라는 표현이 나오면 A가 작은 거예요. 합집합에 B라는 표현이 나오면 B가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이 A다, A가 작구나, A가 B에 포함되겠네. 합집합의 B가 크구나, A가 B에 포함되겠네. 그 다음에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왜냐면 여집합이라는 게 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집합은 A가 작으면 여집합은 커지고요. A가 크면 클수록 여집합은 작아집니다. 당연히 작은 게 큰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반대로 A가 실질적으로는 더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와 요 차집합을 A교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들은 요 네 가지만큼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문제 나왔을 때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네 가지 표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무조건 반대로 생각해야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정원아, 여기까지 네. 됐어요? 된 거지? 때리는 됐어요? 여기까지? 지훈이랑 열심히구나. 뽑아준다니까? 아니 여기다 보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요. 사연아, 여기까지는 됐어? 좀 외우시면 돼요. 지훈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분배, 드모르간, 그리고 필수적인 네 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나마 분배 법칙하고 드모르 간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합, 교, 차, 여 이 아이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을 조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유형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기는구나.